윌로우타운은 영국의 아름다운 언덕과 시원한 강이 흐르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사시사철 푸른 자연과 오래된 석조 건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전통적인 영국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마을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몇 년 전부터 중국계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마을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영국 시골 마을에 외국인이 정착하는 일은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부 중국계 이민자들이 불법적인 영업을 하거나 지역 상권을 교란시키는 일이 발생하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항상 말했잖아. 저들은 우리와 달라. 우리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니까. 마을 주점의 단골 손님인 빌이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경비에 혹시 중국인을 본 적 있냐고 물었더니 아시아인은 다 비슷하게 생겨서 구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솔직히 나도 그래. 옆자리에서 스티브가 웃으며 대답했죠. 이런 대화는 윌로우타운 곳곳에서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인이라면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구분 없이 모두 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아시아인은 모두 외부인이자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김도현이라는 한 한국인 남자가 윌로우타운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영국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게 된 도현은 조용하고 성실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도현은 한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온 뒤 영국 유학을 거쳐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죠. 처음 이 마을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조용한 환경, 그리고 회사와의 적절한 거리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곧 이 마을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였어요. 계산대 앞에 줄을 서 있었지만 직원은 그의 뒤에 선 영국인 손님을 먼저 응대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자 도연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저기요, 제가 먼저 왔는데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못 봤네요. 직원의 대답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런 경험은 마을 여기저기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고 길을 걸을 때도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도연은 화를 내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밝게 웃으며 주민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죠. 좋은 아침입니다. 도연의 인사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색한 미소로 답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같은 인사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이 벽이 무너질 거라고 믿었어요. 매일 아침 윌로우타운의 거리는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작은 가게들이 문을 열고 아이들은 학교로 향했죠. 도현도 이제 이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출근길에 매일 지나는 베이커리에서는 달콤한 빵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들어가기를 망설였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어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크로와상 2개 주세요. 도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베이커리 주인 마사는 도연을 잠시 바라보더니 말없이 빵을 포장했어요. 도연은 돈을 건네며 다시 한번 웃어 보였지만 마사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거스름 돈만 내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도연의 인사에도 마사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이런 반응은 도연에게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베이커리를 찾아 같은 인사를 건넸고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죠. 도연은 시간이 약이라고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얼음장 같은 분위기도 녹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도연은 마을 공원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저 할머니를 지나쳐갔지만 도연은 망설임 없이 다가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도연이 공손하게 물었죠. 할머니는 처음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시아인 청년이 갑자기 다가왔으니 경계하는 것은 당연했어요. 하지만 도연의 진심 어린 미소에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어. 할머니가 말했지만 무거운 가방은 이미 할머니의 손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었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나요? 도연이 부드럽게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저기 교회 근처 집까지인데. 할머니는 여전히 조금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 가시죠. 도연은 활기차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걷는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의아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마을의 유력 인사인 노먼도 있었죠. 노먼은 도연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속셈이 있는 거 아냐? 갑자기 왜 저러지? 하지만 도연과 할머니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도중에 할머니는 도연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질문이었어요. 어디서 왔니? 한국에서 왔습니다. 중국이랑 가까운 곳이니? 네, 꽤 가깝습니다만 문화나 언어는 많이 다르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연의 대답을 듣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도연에게 관심을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대화였지만 도연에겐 큰 의미가 있었죠.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도연에게 차 한잔 하고 가라고 권했습니다. 도연은 기꺼이 초대에 응했어요. 소박한 거실에서 할머니와 나눈 대화는 도연에게 윌로우타운에서의 첫 진정한 소통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엘리자베스야. 다들 리지라고 부르지. 할머니가 차를 따르며 말했죠. 저는 김도연입니다. 한국 이름이라 발음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도연이라고 불러주세요. 도연. 예쁜 이름이구나. 의미가 있니? 도연은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 주었고 리지 할머니는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도연은 처음으로 윌로우타운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비록 한 사람이지만 누군가가 그를 사람으로 대해준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죠. 도연은 이것이 작은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국적이나 인종이 아닌 개인으로서 그를 바라봐줄 날이 오리라고 믿었습니다. 윌로우타운의 봄은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곳곳에 꽃이 피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활기가 돌았어요. 도연이 이 마을에 온 지도 어느덧 2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일부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은 있었지만 리지 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매주 토요일이면 마을 광장에서 작은 시장이 열렸습니다. 도연은 용기를 내어 이 시장을 구경하러 갔어요. 처음에는 불편한 시선을 느꼈지만 리지 할머니가 그를 발견하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 아가, 여기 좀 와볼래? 리지 할머니가 친구들에게 도연을 소개했어요. 이 사람이 내가 말했던 그 한국 청년이야. 지난번에 내 무거운 장바구니를 집까지 들어다 줬단다. 할머니의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한 분이 말했죠. 어머, 정말 친절하구나.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같은 노인을 잘 도와주지 않는데. 도연은 겸손하게 웃으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작은 대화가 시장에서 조금씩 퍼져나갔고 몇몇 상인들은 도연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서 봄 축제 준비가 한창일 때였어요. 도연은 공고문을 보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신청서를 제출했죠.
하지만 봉사자 모임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놀란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너도 참여하려고? 축제위원장인 패트릭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도연의 진심 어린 대답에 패트릭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무대 설치팀에 합류하게. 힘쓸 일이 많거든. 도연은 기꺼이 무대 설치팀에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팀원들도 그를 경계했지만 도연의 성실함과 묵묵히 일하는 모습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특히 도연이 보여준 엔지니어다운 꼼꼼함과 문제 해결 능력은 팀원들의 존경을 샀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조가 더 안정될 거예요. 도연이 제안한 방식대로 무대를 설치했더니 정말 훨씬 튼튼해졌어요. 대단한데.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 팀원 중 한 명인 잭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축제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제 전공이 공학이라. 도연이 쑥스럽게 대답했죠. 잭은 도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너 괜찮은 녀석이구나. 처음엔 솔직히 좀 의심했었는데. 도연은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로소 누군가가 그를 아시아인이 아닌 도연이라는 한 개인으로 바라봐주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축제 당일 도연은 여러 부스를 돕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에게 친근하게 다가왔고 몇몇은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을 던지기도 했어요. 도연은 기꺼이 그들의 질문에 답했고 심지어 즉석에서 간단한 한국어 인사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도연이 말하자 아이들이 따라하며 깔깔 웃었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도연을 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유력 인사인 노먼은 여전히 도연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시아인이 갑자기 왜 이렇게 적극적인 거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어. 노먼의 이런 태도는 일부 보수적인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도연을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닌 이방인으로 여겼고 그의 선의를 의심했어요. 축제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한 무리의 청년들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있었고 도연을 향해 불쾌한 말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야, 너 중국인이지? 아니면 일본인이야? 다 똑같아 보이는데. 한 청년이 희죽거리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인입니다. 뭐가 달라? 다 똑같잖아. 다른 청년이 웃으며 말했어요. 도연은 말없이 자리를 뜨려 했지만 청년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때 갑자기 잭이 나타나 청년들을 밀어냈어요. 그만해, 이 바보들아. 도연은 우리 축제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야. 청년들은 투덜거리며 물러났고 도연은 잭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은 도연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동시에 윌로우타운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어요. 축제가 끝난 후 윌로우타운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연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고 베이커리 주인 마사도 이제는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노먼과 같은 보수적인 인물들은 도연을 향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죠. 어느 평화로운 화요일 아침, 도연은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거리는 한산했어요. 우산을 들고 나선 도연은 문득 길 건너편에서 한 아이가 비를 피하지 못하고 떨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괜찮니? 도연이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학교 갈 준비를 하다가 버스를 놓쳤어요. 이제 지각할 거예요. 약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망설임 없이 우산을 아이에게 씌워주었어요. 어느 학교에 다니니? 세인트 마이클 초등학교요.
내가 근처까지 데려다 줄게. 우산 함께 쓰자. 도연이 따뜻하게 제안했습니다. 소녀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리자 도연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둘은 함께 걷기 시작했고 도중에 소녀는 자신의 이름이 토마스라고 소개했습니다. 선생님이 또 지각하면 부모님께 연락한다고 하셨어요. 토마스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걱정 마, 내가 선생님께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 도연은 토마스를 안심시켰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마침 수업 시작종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토마스와 함께 교무실로 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다행히 선생님은 이해해 주셨고 토마스는 무사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토마스의 담임 선생님인 캐롤린이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도와주는 어른을 찾기 힘든데 정말 친절하시네요. 도연은 겸손하게 웃으며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작은 만남이 도연의 삶에 또 다른 작은 변화를 가져올 줄은 그도 몰랐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 마을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김 씨 아니세요? 한 여성이 물었죠. 도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토마스의 담임 선생님 캐롤린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우연히 뵙게 되어 반갑네요. 토마스가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해서요. 캐롤린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 같이 할까요? 도연은 기쁘게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캐롤린은 도연이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라는 사실에 흥미를 보였어요. 그녀는 학교에서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맡고 있었고 도연에게 한국 문화에 대해 아이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어요. 이 만남을 계기로 도연은 세인트 마이클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는 아이들에게 한국의 문화, 역사, 언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이들은 도연의 이야기에 호기심을 보였고 특히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연의 활동이 마을 전체에 알려지자 노먼을 비롯한 일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졌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외국 문화를 가르친다고? 말도 안 돼. 노먼이 마을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아시아인은 우리 마을에 들어온 이후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건 분명 우리 문화를 침해하려는 시도야. 몇몇 주민들은 노먼의 의견에 동조했지만 캐롤린과 리지 할머니를 비롯한 다른 주민들은 도연을 옹호했어요. 노먼, 당신은 도연 씨를 잘 모르잖아요. 그는 정말 친절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캐롤린이 반박했습니다. 맞아. 내 손자 토마스는 도연 덕분에 다른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 이건 좋은 일이야. 토마스의 할머니가 덧붙였죠. 회의장은 두 의견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이 사실을 나중에 캐롤린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그는 자신이 마을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노먼은 항상 그래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캐롤린이 도연을 위로했어요. 도연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런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점차 마을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믿었죠. 10월의 마지막 주 윌로우타운은 가을의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거리를 수놓고 차가워진 공기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어요. 도연은 이제 마을에 온 지 6개월이 되었고 조금씩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의 문화 교류 활동은 계속되었고
아이들은 도연을 보면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저녁 무렵 도연은 퇴근길에 마을 서점에 들렀습니다.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설책을 몇 권 구입하려는 참이었어요. 서점 안은 따뜻하고 아늑했고 책장 사이를 거닐며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르는 시간은 도연에게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무슨 책을 찾으시나요? 서점 주인 해리엇이 다가와 물었어요. 영어 소설을 좀 읽으려고요.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을까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해리엇은 도연을 위해 몇 권의 책을 추천해 주었고 두 사람은 문학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도연이 한국 문학에 대해 이야기하자 해리엇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음에 한국 소설 번역본을 가져와 보여드릴게요. 도연이 약속했죠. 서점을 나와 집으로 향하던 도중 갑자기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살펴보니 마을 끝자락에 있는 오래된 목공소에서 불이 난 것이었어요. 누군가 안에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직 안에 계셔. 목공소 주인의 손녀로 보이는 소녀가 울며 외쳤습니다. 소방차는 아직 오지 않았고 불길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물을 나르며 불을 끄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단을 내렸죠. 할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아세요? 도연이 소녀에게 물었어요. 작업실 안쪽에. 소녀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주변에 있던 물에 적신 손수건을 얼굴에 두르고 망설임 없이 불타는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연기가 자욱해 앞을 보기 힘들었지만 도연은 기억을 더듬어 작업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몇 번 목공소를 지나친 적이 있어 대략적인 구조는 알고 있었죠. 계세요? 어디 계신가요? 도연이 외쳤습니다.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연은 소리를 따라 안쪽으로 더 들어갔고 마침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노인은 다름 아닌 노먼이었어요. 노먼은 목공 취미가 있어 자주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도연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일어나실 수 있나요? 도연이 노먼에게 다가갔어요. 노먼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어서려다 다시 쓰러졌습니다. 도연은 망설임 없이 노먼을 등에 업고 온 길을 되돌아갔어요. 불길은 점점 더 거세졌고 천장에서는 불타는 목재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도연의 팔을 스쳐 화상을 입기도 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계속 전진했어요. 마침내 출구가 보였을 때 도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뛰어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구급대원들이 즉시 노먼을 인계받았어요. 도연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당신, 왜 나를? 노먼이 의식을 되찾으며 힘겹게 물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도연이 약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이 사건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다음 날 지역 신문에는 한국인 남성 불길 속에서 이웃을 구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도연의 용감한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동안 도연을 의심하고 멀리했던 사람들도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연에게는 많은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리지 할머니, 캐롤린, 토마스, 심지어 베이커리 주인 마사도 직접 구운 빵을 들고 왔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마사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당신을 오해했네요. 도연은 쑥스러워하며 아니에요. 그저 누구나 그런 상황이라면 같은 행동을 했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방문객은 바로 노먼이었어요. 그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지만 상태가 호전되자마자 도연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노먼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분명히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내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네.
노먼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지 않으셨나요? 도연이 진심으로 걱정하며 물었어요. 노먼은 잠시 도연을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난 당신을 믿지 않았어. 아시아인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당신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었어.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노먼 씨, 사람은 국적이나 인종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개인이니까요. 이 대화는 짧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이해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노먼은 떠나기 전에 다 나으면 내 공방에 한번 와보게. 목공에 관심 있나? 라고 물었어요. 도연은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도연이 퇴원한 날 마을 사람들이 그의 집 앞에서 작은 환영회를 열어주었어요. 이제 그들의 눈에 도연은 더 이상 그 아시아인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영웅이자 도연이라는 한 개인이었습니다. 화재 사건 이후 윌로우타운의 겨울은 평화롭게 찾아왔습니다. 첫 눈이 내린 날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불과 8개월 전 그는 이 마을에서 철저한 외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리를 걸을 때마다 친근한 인사를 받는 마을의 일원이 되었죠. 좋은 아침이에요, 도연 씨. 베이커리 주인 마사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사. 오늘 크로와상도 맛있어 보이네요.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도연은 마을 곳곳에서 얼굴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불길 속에서 노먼을 구한 일은 그를 마을의 영웅으로 만들었지만 정작 도연 자신은 그런 타이틀이 부끄러웠어요. 그는 단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먼과의 관계도 놀랍게 변화했어요. 퇴원 후 노먼은 약속대로 도연을 자신의 새 공방으로 초대했습니다. 화재로 옛 목공소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노먼은 작은 창고를 개조해 새 작업실을 만들었죠. 와서 보게나. 이건 내가 요즘 작업 중인 테이블이야. 노먼이 도연에게 자신의 작품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어떻게 이런 세밀한 무늬를 새기는 거죠? 도연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노먼은 기꺼이 자신의 기술을 설명해 주었고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공통 관심사를 발견했어요. 도연도 한국에서 대학생 시절 목공 동아리 활동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노먼은 도연에게 함께 작업할 것을 제안했죠. 한국식 디자인과 영국식 기술을 합치면 어떨까?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노먼이 흥미롭게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주말마다 공방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작업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노먼은 점차 도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젊었을 때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한 적이 있어. 노먼이 목재를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사기를 당했거든. 그 이후로 아시아인들에 대한 불신이 생겼지. 잘못된 생각이었지만 오랜 시간 그 편견을 버리지 못했어.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어요. 이해합니다. 아픔이 편견을 만들 수 있죠. 하지만 노먼 씨가 그 편견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노먼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너만큼은 인정해야겠더라고. 내가 온 이후로 이 마을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 도연과 노먼의 우정은 마을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 노먼의 의견에 동조했던 보수적인 주민들도 이제는 도연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한 노인은 도연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너 한국 사람이라며? 한국은 전쟁 후에도 잘 일어선 나라지. 대단하다고 생각해왔어. 도연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뻤습니다. 사람들이 단지 아시아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그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더 나아가 점차 도연이라는 한 개인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학교에서의 문화 교류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캐롤린의 제안으로 도연은 이제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은 특히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았고 도연은 간단한 김밥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K-팝 알아요? 한 학생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물론이지. 한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 도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와, 저도 방탄소년단 노래 좋아해요. 다른 아이가 신이 나서 외쳤죠. 이런 대화는 도연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어요. 그들은 자라면서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마을의 다른 사람들도 도연을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해리엇의 서점에서는 이제 한국 소설 번역본 코너가 생겼고 마사의 베이커리에서는 도연의 조언을 받아 팥빵을 시도해보기도 했습니다. 도현, 이 빵 어때? 너무 달지 않아? 마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완벽해요, 마사. 한국의 맛을 잘 살렸네요. 도연이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도연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고 마을위원회에서는 그를 공식 행사에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였을지 모르지만 도연의 진정성과 열정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다음 달 마을 축제에서 당신이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부스를 맡아주면 어떨까요? 마을 위원장이 제안했어요. 영광이에요. 기꺼이 맡겠습니다. 도연이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도연은 윌로우타운의 겨울을 보내며 조금씩 마을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처음 마을에 왔을 때의 차가운 시선과 의심은 이제 따뜻한 미소와 존중으로 바뀌었어요. 비록 여전히 가끔은 어색한 순간이 있기도 했지만 그것조차도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눈이 내리는 창가에 앉아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정말 한 사람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는 이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윌로우타운의 사람들과 함께였습니다. 봄이 윌로우타운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나뭇가지에는 연두색 새싹이 돋아나고 들판에는 노란 수선화가 피어났어요. 도연이 이 마을에 온 지 1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그의 삶과 마을 사람들의 인식은 놀랍게 변화했어요. 마을 축제 준비가 한창인 토요일 오후, 도연은 노먼의 작업실에서 축제에 전시할 합작품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은 한국 전통 가구 기법과 영국 목공 기술을 접목한 독특한 탁자였어요. 섬세한 나비 장식은 한국 전통장에서 영감을 받았고 다리 모양은 영국 스타일을 따랐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거야. 노먼이 완성된 탁자를 감상하며 말했어요. 다른 것들이 만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지. 도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탁자는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두 문화의 만남, 그리고 편견을 넘어선 우정의 상징이었죠. 노먼 씨,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노먼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거야.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는 걸 내가 가르쳐줬어. 두 사람의 대화는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중단되었어요. 마을 위원장인 월터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었군. 도현, 급한 얘기가 있네. 월터는 도연에게 다가와 이야기했습니다. 지역 라디오에서 축제 개막식에 대표 연설을 해줄 사람을 찾고 있어. 우리 마을의 다양성과 화합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네가 딱이라고 생각하네. 도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제가요?
하지만 영어도 완벽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월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마을에 가져온 변화, 그리고 자네의 이야기가 중요한 거지. 생각해보게나 1년 전만 해도 우리 마을 사람들은 아시아인이라면 다 똑같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사람을 국적이 아닌 개인으로 바라보게 되었지. 노먼도 고개를 끄덕이며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해보게. 자네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야. 도연은 잠시 고민하다가 수락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축제 전날, 도연은 밤늦게까지 연설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고 싶었어요. 처음 윌로우타운에 와서 느꼈던 소외감, 점차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 그리고 현재의 따뜻한 관계까지 모든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축제 당일 윌로우타운 광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화창한 봄날, 다양한 부스와 공연으로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도연의 한국 문화 부스도 많은 관심을 받았고, 특히 한글 이름 써주기 코너는 긴 줄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있었어요. 개막식 시간이 다가오자 도연은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기다리는 동안 캐롤린이 다가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걱정 마세요. 그냥 평소처럼 진솔하게 말하면 돼요. 캐롤린이 격려했습니다. 드디어 도연의 이름이 호명되었고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선 그는 잠시 말을 잊었지만 관중석에서 리지 할머니와 노먼,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윌로우타운 여러분.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저는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1년 전 저는 한국에서 이 아름다운 마을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외롭고 힘들었어요. 다른 나라,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름을 두려워합니다. 낯선 것,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죠. 그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윌로우타운 주민 여러분은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저를 경계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저 역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가갔고요. 그 결과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넘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도연의 말에 청중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경험과 마을에서 느낀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국적이나 인종이 아니라 행동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이야기를 가진 개인이니까요. 윌로우타운이 저에게 보여준 것처럼 편견은 이해와 소통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한 사람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연설을 마치자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곧 우렁찬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고 일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도연의 진솔한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도연에게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중에는 과거에 그를 차별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남자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작년에 내가 당신에게 한 말. 정말 미안해요. 내 편견 때문에 상처를 줬네요. 도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축제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도연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이 마을의 일원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가을이 다시 찾아온 윌로우타운은 단풍으로 물들어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도연이 이 마을에 온 지 1년 반이 지났고 이제 그는 완전히 마을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어요. 그의 집 앞 작은 정원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씨앗으로 기른 무궁화가 피어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꽃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도현, 이 예쁜 꽃은 뭐지? 이웃인 에밀리가 담장 너머로 물었어요. 무궁화라고 해요. 한국의 국화죠. 도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내 정원에도 심어볼 수 있을까? 에밀리가 관심을 보였어요. 물론이죠. 내년 봄에 씨앗을 나눠드릴게요. 도현이 기꺼이 제안했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는 이제 도연에게 익숙한 것이 되었어요. 처음 마을에 왔을 때 느꼈던 어색함과 소외감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있었죠. 토요일 아침, 도연은 노먼과 함께 그들의 공방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지난 축제에서 그들의 합작품이 큰 인기를 끌자 마을의 여러 사람들이 주문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식으로 윌로우 마이너스한 가구라는 이름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번 주문은 특별해. 마을 도서관에 들어갈 책장이니까. 노먼이 설계도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책장 위쪽에 전통 문살 패턴을 넣으면 어떨까요? 도연이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즐겁게 아이디어를 나누며 작업을 시작했어요. 이제 노먼과 도연은 단순한 동업자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윌로우 마이너스아는 단순한 가구가 아닌 문화 교류의 상징이 되었죠. 작업을 마친 후 도연은 마을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는 문화 교류의 날이었어요. 도연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이제 마을의 중요한 행사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음식, 음악, 예술을 소개하는 이날은 점점 규모가 커져 이제는 주변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죠. 도연의 한국 문화 부스는 항상 인기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복 입어보기 체험을 준비했어요. 리지 할머니는 화려한 색의 한복을 입고 즐거워했고 아이들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도연 아저씨, 저도 입어볼래요. 토마스가 신나게 외쳤어요. 그럼 토마스, 내게 딱 맞는 크기가 있어. 도연이 웃으며 토마스에게 남자아이용 한복을 건넸습니다. 그때 한 젊은 부부가 도연의 부스에 다가왔어요. 그들은 도연에게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에서 오셨나요?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셨죠? 도연이 호기심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저희도 한국계 영국인이에요. 최근에 런던에서 이사 왔는데 작은 마을에 한국 문화 부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어요. 남성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도연은 반가움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김도연이라고 해요. 저는 박지연이고 이쪽은 제 남편 데이비드예요. 여성이 자신과 남편을 소개했어요.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도연은 자신이 윌로우타운에서 겪은 경험과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연과 데이비드는 감동적으로 들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저희도 이 마을에 정착하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확신이 생겨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지금은 윌로우타운이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줄 거예요. 도연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여 문화교류의 날을 마무리하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각국의 음식을 나누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도연은 지연과 데이비드를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했고
모두가 새로운 이웃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도현, 내가 우리 마을에 온 건 정말 행운이었어. 월터 위원장이 건배를 제안하며 말했어요.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편협한 생각에 갇혀 있었을 거야. 모두가 잔을 들어 도연을 향해 건배했고 그는 감동으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리지 할머니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가 먼저 도와줄 차례야. 새로운 친구들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말이야. 리지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리지 할머니. 모두가 함께하면 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밤이 깊어가며 파티가 끝나갈 무렵 도연은 잠시 마을 광장을 둘러보았습니다. 1년 반 전 그가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아시아인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지 않았고 각 개인의 고유한 문화와 개성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그는 생각했습니다. 변화는 정말 한 사람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변화는 파도처럼 퍼져나가 결국 모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나 정원에 무궁화를 가꾸었습니다. 그때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마을위원회에서 온 공식 초청장이었습니다. 도연에게 마을의 다문화 교류 프로그램 책임자 역할을 맡아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도연 씨의 경험과 리더십은 우리 마을의 큰 자산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더 포용적인 윌로우 타운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도연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니라 마을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도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화의 다리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 남자가 온 후 윌로우 타운은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인연의 끝과 새로운 시작이 만나는 자리에서 도연은 확신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것을